네, 교재 144페이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건 부관의 뭐 뉘앙스가 어떤가요? 예, 뭔가 부속해서 딸려온다, 덧붙인다, 뭐 그런 의미겠죠? 부관입니다. 조항은 조항인데 조그맣게 밑에 한정해서 붙는 겁니다. 효과를 제한합니다. 또 특별한 이거 며칠까지 꼭 해오세요라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꼭 이런 양식으로 해오세요라는 의무의 부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관이고요. 대표적인 게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 보시면 정지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네가 시험에 되면 내가 차 사줄게, 돈 더해줄게, 오빠가 시험에 되면 나 결혼할 거야, 뭐 이런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사실에 그게 이루어지면 뭐뭐 해줄게,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하는 게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 뭘까요?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어, 해제 조건. 뭐야? 예를 들면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게 해제 조건입니다. 효력 소멸을 장래, 네가 이것까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져. 효력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민법 총칙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는 부가 언제까지라는 게 묻죠. 여러분 과제 낼 때 뭐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 들을 때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죠. 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강의 언제부터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날짜에 딱 맞춰서 이렇게 되죠? 시기입니다. 종기 며칠까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걸 종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한이라는 부관이 붙기도 합니다. 그다음 붙는 게 행정행위인 부담이라는 것도 붙습니다. 뭐 해라, 하지 마세요, 수인, 뭐 내세요. 이런 의무를 과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게 나와 있네요. 행정청의 철회. 그만하세요라는 철회하는 데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철회권 유보의 얘기. 철회권 유보란 뭐냐? 이런 뭔가 행위를 그만두세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와 철회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 일반 일상에서는 취소와 철회를 비슷하게 씁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취소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철회권도 어, 일부 유보가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취소, 유보 가능해요. 일정 기간 동안. 예, 미성년자 고용주 영업허가 취소도. 지금은 미성년자를 고용 안 했어요. 하지만 언제 취소할 수 있대요? 미성년자 고용하면 취소하겠대요. 지금은 이제 유보를 해놨어요. 하지만 네가 미성년자 고용하면 영업허가 취소할 거야. 이걸 철회권 유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행정행위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보기 이전에 여러분 146페이지 보시면 부관을 붙이는 걸 부관의 첨부라고 하는데 이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또 일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그냥 일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별표에서 암기하셔야겠죠? 기속행위에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왜? 반드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는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별표 해놓으시고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관은 법적 근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어도 자유로이 아까 뭐 시기를 정해는 거랄지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법규에는. 그리고 사후 보관도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147페이지 보면
부관이 무효인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원래적으로 원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정해진 하자에 의해서 취소 가능합니다.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해서는 뭐 독립쟁송 가능하겠죠. 화자 있다. 화자를 물어서. 그다음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경찰이 돼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 근데 행정행위가 공정해야겠죠. 그리고 스티커 끊었어요. 범칙금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확정력이라는 게 생겨요.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불가 변력이에요. 물론 이의제기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공정력 먼저 보겠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 경찰이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란 뭐예요? 사후 행정행위에 대해서 훈결이 발생했어요. 이건 취소 가능하겠죠. 상대방과 행정청 제3자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공정력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확정력.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어요. 한번 고소 취하된 건 두 번 안 돼요. 행정행위에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불가변력. 잠시만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자신도 직권에 의한 취소나 철회 한번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버리면 취소랄지 철회가 안 된다. 이게 실질적 확정력. 어려운 말로 불가변력. 불가돼요. 다시 변하는 게. 그래서 공정력, 확정력, 불가변력. 행정행위는 이런 한 번 하면 보상은 해줄지언정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에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상대방, 행정청, 제3자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원시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인 경우, 포괄적 사유에 의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부인되는 겁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확정력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은 다시 효력을 다툴 수 없어요. 한 번 효력이 딱 발생을 하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불가변력, 자기 자신마저도 그걸 취소할 수 없어요. 불가변력입니다. 그래서 공정력, 확정력, 불가변력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정행위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라는 게 뭔가요? 뭔가 흠결이 있다는 거죠.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효와 취소를 이야기합니다. 무효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예요. 원래부터 불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효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뭘까요? 후발적으로. 원래는 일단 유효했어요. 근데 후발적으로 흠결이 생겨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이걸 소급효라고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직권으로 해당 행정청이 교재 148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때 네모 박스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가시면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거 구별 기준, 행정행위의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시적 무효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 내지는 흠결은 치유라는 것이 가능해요. 중간에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위법성이 너무 경미해요. 그러면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걸 치유라고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상처가 났는데 그걸 고친다. 법률행위도 나 상처가 경미해요. 그리고 요건이 나중에 충족됐어요. 그러면 유효한 행위로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너무 이제 하자가 큰 거죠. 무효인 행위에 주로 나타나는데 다른 행정 행위로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행위가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트랜스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힐링이 아니고 아예 다른 걸로, 다른 행정 행위로 성립 요건을 갖추어오면 그걸로 너의 어떤 정당성을 믿어주게. 이게 하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치유 하자가 치유된다. 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경미할 때 하자의 치유가 일어난다. 무효처럼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가 된다? 전환이라는 걸 거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자의 승계 뭐예요? 하자가 행정행위가 일단 둘 이상이어야 돼요.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게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하자가 승계되시고 어느 때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두 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했어요. 행정청에서. 근데 이 사람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요. 요런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해서 가산료가 또 나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독촉 절차와 체납 처분은 하나의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루어진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별개의 행위로 본다는 거죠. 예. 독촉 절차 10% 내세요 해서 10%더 내는 경우는 같은 행위로 봐요. 하지만 100만 원 내세요. 안 내? 그럼 어떻게 할까? 돈 내서 120만 원 내게 되겠죠? 뭐 20% 가산하니까. 이럴 때 이 두 개는 사실은 별개이다. 중간에 독촉 절차 20만 원 더 내세요. 이거와 20만 원 더 갖다가 내는 것과는 같은 행위라고 보지만 하자승계 인정을 하지만 과세 처분, 최초의 처분과 해서 내는 것은 중간에 뭐가 하나 빠져 있다? 독촉 절차가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행위를 취소하더라도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체납처분 취소는 되지 않는다. 네가 돈 안 내는 거에 대해서 가산금 나간 거 그건 유효하다. 그런데 독촉 절차가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도 왔어요. 독촉 절차가 잘못되면 굳이 20% 가산해서 낼 필요는 없다. 이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가 각 판례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딱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 150페이지 보시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있어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무효인 경우가 많은데 계고, 계고, 계집행에 있어서 계고 알려주는 거죠. 통지, 실행, 이용 납부 명령 사이 일련의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이러면 첫 번째 어떤 하자가 있다라면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비용 납부 명령 요거까지도 하자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4번 보시면 과세 체납처분 절차상 압류의 하자가 있다면 매각 자체도 하자가 생긴다. 그런데 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독촉절 연속성 그게 좀 떨어지는 거죠. 직위 해제하더라도 면직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중간에 다른 절차가 또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강 거부 처분, 수강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료 처분도 없는 것으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판례를 좀 기억하셔서 하는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자가 어, 무효인 경우에 하자가 승계가 되지만 그 연속선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교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자는 일단 둘 이상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행위가 하자가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느냐가 판례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대부분 무효인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로 본다. 하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처럼 별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지만 독촉과 체납처분처럼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이루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효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만 취소인 경우에는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판례로 구별하는 편이 용이하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의 승계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철회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철회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와 구분해서 봤어요. 취소는 소급해서 없는 것으로, 철회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해주죠. 갑자기 내가 변심해서 카드 긁은 거 철회하면 어때요? 앞으로 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었던 구매 행위가 취소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취소와의 구별 개념, 취소와 철회. 철회는 후발적 사유, 취소는 원시적 하자. 그래서 취소인 경우는 원시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내 카드 취소한 게, 카드 철회한 게 그 효력이 부정되는,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재 151페이지 보시면 취소와 철회가 박스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정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조언과 권고, 경찰 되시면 주변에 방범지도라는 걸 하시게 될 거예요. 뭐 독거노인이나 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뭐 금은방 아니면 청소년들 가셔가지고 음, 이건 서비스적 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게 비례의 원칙, 임의성의 원칙, 본인이 거부하는데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불이익 간거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 항고소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제도에 대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151페이지에 정리가 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이거 법의 행정법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량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 혼자 중고등학교 동영상 강의처럼 내용이 이렇게 소프트하지가 않아요. 법률 행정법을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쫙 설명해 가는 게 옳지 않았지만 음, 어, 다시 곧 학교에서 만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파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걸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대학생들인데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보고 기말고사에 전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더 영상을 찍고 싶지만 여러분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교재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어렵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행정 지도까지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뭐 즉시 강제랄지, 보호 조치랄지, 위험 방지 발생, 뭐 가택 출입, 경찰 장고의 사용, 그리고 무기는 언제 쓰는지, 그리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구대 가서 싸웠을 때 이게 CCTV에 녹화되는데 그 CCTV 녹화분을 요청하는 거랄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공개를 요청하는가 그리고 그 공개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공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가, 그리고 언제는 정보를 공개하지만 어느 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 하고요.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날 것 같습니다. 4절이 돼서. 그리고 저는 5절 뭐 읽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5절, 6절 해서 한 2주 정도 더 하면 여러분들이 경찰과 경찰학 중에 가장 비중이 많고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경찰 행정법 파트를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의점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업 시간이었으면 뭐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 팁 뭐 이런 것들이 나갔을 텐데 지금 뭐 문제를 영상으로 보기는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재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재를 푸는 건 개인의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뭐 푼 걸 사진으로 찍어서 LMS에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과 양심과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으로 맡기도록 하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시간이 조금 짧은 면은 있지만 너무 많은 분량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해해 주시고 꼭 복습 그리고 교재를 읽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